수정센티운 학원에서 영동고 내신을 맡고 있는 국어 강사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설명회에서 말씀드릴 건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중등국어랑 고등국어의 차이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고1이 첫째인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좀 많이 착각해서 들어와서 1학년 때 중간고사 볼 때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께서 궁금하신 고1 내신 특징,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특징들을 풀어내서 강의를 진행하느냐, 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중등국어와 고등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암기 위주에서 이해 적용 위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A는 A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지식을 보통 중학교에서는 시험 문제로 그대로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A는 A다라고 한 지식을 A는 B로 볼 수 있느냐 C로 볼 수 있느냐를 가지고서 문제를 내는 게 고등국어라고 하는 것들에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시려면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게 A가 왜 A가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어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해석, 주관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학교 선생님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학교마다 똑같은 지문이 나오더라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힘들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는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하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중학교까지는 90점 이상은 거의 대부분 맞고요. 100점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원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무조건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96점을 맞던 94점을 맞던 1등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영동고 같은 경우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해 드리겠지만,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250명 정도 되거든요. 한 학급에 한 20명에서 21명 요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전교 1등을 반에서 1등을 하더라도 1등급의 내신 성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1등급은 4%인데요. 4%면 6등까지거든요. 8등까지거든요. 10등까지네요. 죄송합니다. 10등까지인데 한 반에 12명이니까는 1등을 해도 12등까지가 되는 거라서 1등급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등을 했어. 반에서 1등을 했는데 나 2등급이야, 3등급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게 중등고하고 고등학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특히 영동고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내신 받으러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나는 딴 거 희문이나 이런 데는 힘드니까는 영동 가서 내신을 잘 받아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작년에 그렇게 했다가 중학교 이 강남권에 있는 친구들, 중학교 전교 등권에 있던 친구들이 영동고로 대거 몰렸어요. 그래서 올해 영동고가 조금 2022년에 영동고가 되게 치열했거든요. 그거랑 별개로 영동고 국어 내신이 정말 어려워요. 제가 외고도 하고요, 휘문고도 했고요, 단대도 했고요. 거의 여기 있는 지역 거의 대부분 학교를 다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 영동고1 국어가 거의 외고 이상으로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맨 처음에 허덕허덕거리세요. 일례로 영동고 내신 1등급 컷이 보통 80점대 후반이에요. 국어 같은 경우는. 근데 일반적인 다른 학교들, 강남권에 있는 다른 학교들도 90점대 초반 정도가 1등급 컷을 형성하거든요. 초중반 정도가. 근데 여기는 80점대 초반 이 정도까지 1등급 컷이 형성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영동고 내신이 되게 힘들어요. 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왔다가 막 힘들어 하다가 결국 그러고 가요. 그리고 여기 특징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용이해 문제의 빈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수능에서 요구하는 3점짜리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거보다 난이도가 높은 형태지만은 유형은 비슷한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영동고1 내신에서 영동 고2, 고3 마찬가지 내신에서 등급이 높은 친구들이 수능 등급도 똑같이 가져가요.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등급이 내신이 좀 낮은 상태에서 수능 등급이 높거나 내신이 높은 상태에서 수능 등급이 낮거나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전교 1등서부터 쭈르륵 세워가지고 모의고사 봐도요, 전교 1등서부터 쭈르륵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요. 비슷한 형태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영동고 내신, 아까 말씀드렸던 중등, 고등에서 영동고 내신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교과서의 교재를 주로 사용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학교들, 특히 뭐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베이스로 하고요, 추가 프린트를 줘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하는데 여기는 교과서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가요, 추가 교재가요, 수능 관련된 교재들이에요. 이게 고3 모의고사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교재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교재로 사용해서 문제를 낸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리고 분량 자체가 3, 4배 이상이 돼요. 적게는 3배고요, 많게는 4배예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시험 범위 제가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보시면은 문학 현대시 지문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요 20지문이 나왔어요. 일반적인 학교들은 5지문에서 6지문 내면 되게 많이 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시 같은 경우 20지문, 그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도 교과서 외 지문을 사용하거든요. 이게 근데 교과서 외 지문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자히스토리를 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출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독서 부분하고 문학 부분을요. 문법 부분도 또 다른 교재를 썼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좀 재단하기 힘든 게요. 문법도 교과서의 교재 범위라고 적혀있잖아요. 단어 형성 품사가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였거든요. 근데 교과서 범위는 의문의 변동 범위예요. 그래가지고 범위가 아예 다르고요. 여기는 그리고 누적식입니다. 문법 이렇게 나왔으면은 기말고사 때 이건 기본 베이스로 나가고요. 여기에 추가로 알파가 더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범위가 계속 확장됩니다. 그리고 비문학 독서 부분 보시면요, 지문 11지문 나왔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시험 범위가 11지문이에요. 일반적인 다른 학교, 강남권에 있는 다른 학교들은 많이 해봤자 3지문 정도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시험 범위가 11지문이고요. 시험에 나오는 게 3지문 나왔어요. 문학 같은 경우는 20지문을 사용했고요. 거의 3지문씩 모아서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한 12지문, 13지문? 이게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 4배의 공부량을 보여줘야 되는 게 영동고 1, 영동고 2, 영동고 3, 국어 내신 특징이에요. 3학년도 똑같거든요.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누적이에요. 그래서 2학년 올라갔을 경우에는 문법 전범위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해놓고 가지 않으면요 계속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누적식이라 문법 같은 경우는. 난이도 같은 경우 보면요,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점수대가 딴 학교보다 한 2-3문제 정도가 더 틀리는 형태가 1등급이 되는 건데요. 보기 문제가 다수 출제된다는 건 뭐냐면요, 지문이 있는 상태에서 지문을 이해하고 보기 문제를 융합시켜가지고 이해시켜서 이것들을 풀어봐라예요. 그래서 높은 지문 이해도를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사의 특징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보통 이제 많은 지문을 내면은 문제 수가 한 3지문, 3문학 지문마다 한 3문제, 많게는 4문제 정도가 그 범위 안에서 들어가요. 한 지문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학 같은 경우는 현대시 3지문 묶어서 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3지문 내고 3문제, 4문제 이런 식이에요. 문제 자체가. 거기 안에서도 내용에 관련된 문제는 한 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기 문제나 표현상의 특징 이런 걸로 다 채워져 있어요. 한 지문에 엮여 있는 문제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또는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만 영동고 내신에서 그래도 괜찮게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문법 보시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교의 특징이 보기 문제를 다수 출제하는 게 특징이 됐어요. 원래 한 3, 4년 전만 해도 보기 문제가 아니고요, 내용을 조금 꽈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기 문제를 가지고서 너희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겠니? 즉 너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니?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게 주로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비문학 같은 경우들, 이 부분은 보기 문제가 다수 출제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기 문제가 무조건 다수 출제되고요. 여기 보시면 내용 확인 문제 빈도가 낮음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이거는 이 학교에서 이 2가지를 가지고서 테스트하겠다는데요. 너희들 안 읽어보면 안 돼 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당연히 이게 기본이고 이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읽는 방법이 자신만의 방법이 존재해야 돼요. 거기 갔다가 이러한 어휘, 다양한 어휘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를 푸는데 놓치는 것들이 없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영동고 내신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앞에서 돌려보면은 다른 학교는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내거든요. 근데 이 학교는 거의 한 3, 4년 이상을 객관식 30문항 그대로 내고 있어요. 여기서 아마 주관식까지 나오게 되면은 점수대가 더 떨어졌을 거예요. 이 학교가 특징이 선생님들이 모여서 출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렵게 내는 걸 항상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낼 거야라를 공식적으로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내신 따기가 막 쉽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어졌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항상 힘들었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는 몰라요. 들어가고 나서 알아요. 아, 여기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동고가 되게 국어가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대원외고, 그 다음에 한영외고, 뭐 이화외고 이렇게 외고들도 하고요. 다른 학교들도 해봤는데 여기가 범위가 제일 많아요. 양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문제 내는 스타일도 이 보기 문제를 되게 많이 내가지고요. 난이도를 좀 올려서 보통 내는 경우들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가 솔직히 말해서 학교 들어가서 아이들도 이제 내신 따러 왔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렵냐? 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3등급은 들어가고 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도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중학교 때는 이거 하나만 투자해서 점수 맞추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과목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근데 여기 분량이 3, 4배예요. 근데 주어진 시간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기본적인 독해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갖추는 게 최우선은 해야 될 작업이라고. 그래서 이 학교가 내신 준비하기도 되게 힘들고요. 학생들도 되게 괴로워하고요. 그다음에 준비하고 나서 허탈해해요. 왜냐하면 막 되게 많은 양을 준비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일부만 딱 나오잖아요. 한 30%? 20%? 많게는 막 40%? 그럼 나머지는 다 날라가고 한 지문 막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3문제 끝. 이런 식이라 되게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의 제 강의의 특징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작용을 하거든요. 논리적 지문 독해법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국 독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돼야 적용 이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이것들을 다른 상황에 대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정확하게 논리적 지문 읽기라는 건 결국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지문 읽기가 돼야 되고요. 자신만의 방식이 공고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 방식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방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만드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기 문제, 보기 유형의 문제들을 대비하는데 가장 효율적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맨 처음에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하고 문법 같은 경우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나머지는 독해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존재하는데 여기는 이거는 이거다라고 명시적인 지식이 그대로 적용돼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 같은 경우는 시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개념이 규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게 우선이고요. 그렇게 알아야만 여기서 나오는 보기 문제, 구조적 특징 문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기 문제를 내는데요. 이거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되게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독해력을 최우선으로 보는데요. 이 부분을 놓치면은 문제에서 많이 틀리고요. 특히 이 문학에서 구조적 특징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 단계에서도 1, 2등급 맞는 친구들이 문학에서 한 문제씩 틀리는 경우가 여기에서 틀리는 거거든요. 어휘를 몰라서. 그래서 EBS 강좌 중에 윤여정의 개념 원리, 나비 효과 이것들이 유행하게 된 이유가 이 어휘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까지 해야지만 내신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는 이제 단계별로 과제를 부과해요. 처음서부터 다 강의해놓고 시작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어려운 거 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이해도를 확인해서요. 내용 이해도서부터 해서 개념 원리,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적용하는 방식까지 해서 단계별로 과제를 부과해서 단계별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과제 플러스 테스트도 각각 나오게 돼서요. 이 복습 개념을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강의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를 알고 있으면요. 복습을 통해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양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번 하고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그냥 안 건드리고 다음 걸로 넘어가게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 누적되게 과제를 부과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배웠던 것들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맞게끔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속적인 확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맨 처음서부터. 맨 처음 만들 수 있는 거는 문법 정도만 만들 수 있고요. 제가 자체적인 교재를 만들긴 하는데요. 처음부터 못 만들고요. 왜냐하면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재가 있으면요. 교재 처음부터 몇 페이지가 아니고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시험 볼 거야인데 맨 앞이 걸릴 수도 있고요. 가운데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끝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가 나오게 되면은 제가 맞춤형으로 해서 내용 정리해놓고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그리고 이 핵심 포인트들을 해가지고 노트를 따로 제가 만들어 드려요. 교재 같은 걸로.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만들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직보할 때 모의고사를 제가 2회분 해서 학교에 이런 특성이 나오니까는 이런 특성에 맞게끔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해서 직보 시에 한 2회분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문별 맞춤, 주요 내용 정리 자료 제공 이게 처음부터 나가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아예 시험 범위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중간 이후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것들을 제공을 할 거고요. 그 전에는 학교에서 나갔던 부분들 다시 하는 거, 그다음에 문법적인 것들을 완성시키는 거 이 두 가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 중에 문법 보면은 구조화라고 얘기가 제가 많이 적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문법이 정확하게 중요한 내용이 있고요, 기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냥 지식 나열식으로 정리해 놓으면요.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좀 더 보기 편하게 그래서 학생들이 머릿속에 좀 더 넣기 쉽게 그런 식으로 구조화해서 정리해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것들 이 부분들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 또는 이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니까는 여기 부분도 알아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따로 다시 한번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강남권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하시는 건데요. 숙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직접 첨삭을 해줘요. 그래서 아이의 현재 상태,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만 지금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다 정리해서 주고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 맞춰서 이 친구가 뭐 더 잘하고 덜하고 이거랑 상관없이 그 친구에 맞게끔 과제들 또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도를 따로따로 다시 한번 점검해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문법 구조와 그 다음에 데일리 과제.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있고요. 제 강의는 3월 4일서부터 개강을 해서요. 3월 4일 토요일이고요. 7시서부터 10시까지 3시간 강의가 진행되고요. 다른 학교보다 좀 개강이 빨라요. 이유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양을 다 할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영동고는 내신을 수업할 때 항상 느끼는 게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도 힘들어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가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뻥 터져서 나는 이거 그냥 이 정도만 맞으면 돼요. 딴 과목에서 메꿀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게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까지 보신 내용 중에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학교 내신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얘기 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학생들한테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수업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도 이제 괜찮다고 느껴지시면은 수업 한번 맡겨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저는 설명을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